안녕하십니까. 한걸음TV 권혁찬입니다. 오늘은 억대 연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유튜브를 많이 봤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이제 전자상거래 해서 돈을 버는 법, 또 블로그로 돈 버는 법, 유튜브로 돈 버는 법,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가 이제 억대 연봉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5년 전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 1995년도에 그때도 이제 어떤 그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억대 연봉이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대졸 신입사원 초봉이 이제 한 1,000만 원 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저기 대기업 많이 받는 데는 4, 5천을 뭐 그 이상 6천 이렇게 받는 데도 7천 이렇게 받는 데가 있으니까 그걸 보면 지금은 사실 그때 기준으로 본다면 뭐 4억, 5억 이런 이야기가 저기 나올 법도 한데 지금도 이제 뭐 억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시대는 흘렀지만은 그런 것들은 좀 많이 그만큼 따라서 올라가지는 좀 못했다는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모두가 너무 쏠리는 것 같다라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옛날 저희들이 이제 제가 주식을 많이 할 때 2000년도에 제 선배 과장 하고 이야기 나눴던 게 있습니다. 그때도 뭐 돈을 많이 벌 때는 많이 벌었었습니다. 그때 억대를 벌고 그 이상 벌기도 했는데 그 선배가 이제 하고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참 이렇게 돈을 주식으로 쉽게 벌 수 있으니까 월급에 대한 가치가 참 월급 받는 게 이게 참 의미가 없이 느껴진다 이렇게 했는데 그 선배가 이제 그 돈과 그 돈은 다른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아니 그 돈이 그 돈이지 다 같은 돈이지 뭐가 다릅니까?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보니까 그 선배가 이야기했던 게 같이 오랫동안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돈이 좀 다른 것도 같다. 그게 이제 쉽게 번 돈은 또 쉽게 나가버리고 실제로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월급 받아가지고 이제 참 땀 흘려가지고 성실하게 번 돈들은 아무래도 그걸 이제 허투루 낭비하기가 참 어렵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들과 또 이렇게 월급 받는 월급 생활자들이 있습니다. 그 비율이 어떻겠습니까? 자영업자들이 한 2천만 명, 700만 명 정도 되는데 제가 이야기를 해버렸네요. 그 월급 받는 사람들이 어디가 많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자가 많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제가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한 700만 명 되고 월급 받는 사람들이 한 2천만 명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을 이렇게 잠깐은 속일 수 있지만 전체 많은 사람들을 장기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월급 받고 있는 사람이 2천만 명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월급 받아서 생활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월급 받아서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 그걸 좀 이렇게 가치를 절하시켜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건 참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천만 명이 우리나라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또 일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 직장 생활이 만일 의미가 없다면은 또 그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시간 중에서 잠자는 시간 빼고는 사실은 제일 소중하고 좋은 시간들, 제일 많은 시간들을 직장에서 보내는데 그 직장 생활에 의미가 없다면은 인생의 의미가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정말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 반드시 의미를 찾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직장도 자영업자 중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직장에서도 또
그 자영업 못지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저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일확천금을 이야기하고 how to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면 다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가지고 다 해서 성공을 하게 하면 되는데 왜 그게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다 확률이고 그쪽에서 성공하는 비중도 있지만은 또 반대편에서 또 직장에서 성공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균형 잡히게 서로 같이 이야기돼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은 이제 훨씬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과거보다는 훨씬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이제 같이 생각해 보면은 저도 자식을 키우고 또 살아가는데 어렵더라도 결국은 그 방법은 성실하게 한 걸음씩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그리고 어제 나와 비교하면서 오늘을 살아나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의 큰 방향이다 이런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믿고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아버지하고 제가 어릴 때 대구에 연매시장이라고 갔었습니다. 그 대구역 앞에 시장에 갔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사과 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사과를 이제 박스로 해가지고 내줬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런 거 말고 먹는 사과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먹는 사과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저는 어릴 때 이제 초등학생이었는데 아버지 말씀이 이제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좀 안 됐습니다. 먹는 사과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다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이렇게 벌레 먹고 또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좀 상한 이런 사과를 이렇게 박스로 내놓더라고요. 그래 아버지가 이제 그걸 가져와서 우리가 이제 좀 깎아낼 거 깎아내고 이렇게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요즘 집에 와서 이렇게 같이 지금 생활하면은 와이프가 음식 사는 거 하고 이제 딸기를 샀는데 제 친구 집에 갔었습니다. 친구 집이 이제 한 100평 정도 되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먹는 딸기하고 우리 집에서 먹는 딸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서는 좀 이렇게 약간 좀 A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품 아닌데 또 이제 그 친구 먹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가 먹는 거를 이렇게 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와이프한테 이야기를 안 했었습니다. 안 하면서 이제 그걸 보면서 아버지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생각해 보면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 우리 어머니하고 저기 아주 서로 사랑하시고 그러셨는데 좀 다투시기도 하셨습니다. 어떨 때 다투는가 하면은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가 아버지 옷 좀 사러 가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막 알러지 막 심한 반응을 하시면서 절대 안 산다고 이렇게 하셨던 거 그런 생각이 납니다. 어릴 때는 이제 왜 아버지가 저렇게 단벌 신사로 저렇게 하시면서 그러셨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나이 먹어서 이제 가장이 되고 하니까 그걸 이해하겠더라고요. 뭔가 하면 이제 아버지가 돈 다 쓰고 하셨으면은 우리 집안이 그렇게 못 살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삼형제가 다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그렇게 노력하셨던 거고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같이 이제 밥을 먹고 살지만은 또 그러나 이제 우리 아들이 쓰는 것보다는 제가 쓰는 게 훨씬 적고 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삶의 그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 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살아가면은 제 또래들의 친구들이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재산을 갖춰가지고 또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 때는 그런 거 있습니다. 옛날에 그 은퇴라든지 이런 걸 안 하고 인생 2막에서 또 새롭게 지금 저희 또래에서 20대로 다시 야 혁찬아 우리가 20살 때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지금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내가 야 맞아 우리 20대야. 근데 이제 내가 고민이 있어. 나는 20대로 살아가면서 또 20대처럼 내가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이 나를 30대로 본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같이 웃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금 보면은 유튜브 보면은 다들 천만원 뭐 1억 어떤 사람은 연봉 10억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다 하우투 하지만은 그분들 박수 쳐야 됩니다. 또 열심히 사는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거 보면서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하다가 제가 이제 오늘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제 제가 지방대 나와가지고 삼성에 입사해서 처음에 이제 한번 제가 집안을 한번 이렇게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산실에 저 사내 전산실에서 자고 2시간씩 자면서 그 전산실 그 공부하고 우리 사내 기능경진대 옛날엔 기능경진대였습니다. 그 시험 치는 거 제가 공부해가지고 회사 전체에서 2만 명 정도 있는데 제가 1등하고 뭐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서 잠을 자는 게 아니고 회사 전산실에서 자고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직장생활 했던 그 선배들이나 제 또래들이나 뭐 후배들 그런 정도의 뭐 스토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는 이제 유튜브가 없어가지고 그랬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30년씩 이렇게 그 성공적으로 직장생활 해오고 했었던 것은 지금 뭐 몇 년 성공하는 그 성공 사례 못지않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가족들 같이 함께 부양하고 또 잘 살아왔던 부분들이고 그런데 지금 세대는 옛날 우리 때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큰 이치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어렵다고 해서 무리를 하고 일확천금을 노리고 가는 그 길이 있겠지만은 그 길은 또 스마트하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스마트하게 하는 것도 착실하게 한 걸음씩 남과 비교하지 말고 그렇게 걸어가는 그 부분들이 분명히 의미가 있고 또 그건 또 직장에 있을 때는 직장에서 또 그걸 배우는 부분들도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직장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주식으로 투자하는 것들 월급 받아서 계속 주식 투자하는 것들 건강 이런 이야기를 계속 좀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2천만 직장인들 저는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그 안에서도 분명히 보람이 있고 또 직장을 마치더라도 또 더 나은 또 삶들이 또 이어질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함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합니다.